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25년도 4월 27일 정기토익시험 파트 5 리뷰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약식 문제 꼭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검토하신 다음에 시청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꼼꼼히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출제 포인트는 그대로 반영해서 제가 문제를 재구성한 겁니다. 그거 염두하시고 보시면 돼요. 101번 문제. 자, 이거는 우리가 대명사 문제였는데요. 약간 독특한 점은 뭔가 생략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였냐? 빈칸 앞에는 이제 동사 이 say의 과거 형태 said가 있었는데요. 그 뒤에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된 구조였어요. 그리고 빈칸 나오고 뒤에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접속사 필요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았죠. 생략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빈칸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기 4개의 대명사 있었지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격 대명사 she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죠. 특징이 뭐였다고 그랬죠? 우리가 동사 say 다음에 명사절이 올 수 있는데요. 이때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요. 이렇게 that이 있었던 문장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that이 생략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 주어 동사가 있고요. 다시 주어 동사가 있는데 접속사가 안 보이죠? 자, 그 이유는 뭘 할 수 있다? that을 생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전 찾았을 때 이렇게 괄호가 돼 있으면요. 생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거까지 완벽하게 확인하시고 정답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격 대명사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02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스위치 문제였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이 주어 동사 스위치 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영어는 우리가 단수냐 복수냐 이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칸 앞에 주어는 분명히 단수 주어였죠. 그래서 이제 보기 4개 중에서 동사가 2개가 있었고요. 하나는 복수고 하나는 단수였어요. 결국 4개 보기 중에서 단수 형태 동사는 focusis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위치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103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적절한 전치사 선택하는 문제였고요. 보기 4개가 전부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after. 자, 뭐뭐한 후에. 사실 after는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가능하죠.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뭐를 쓰였다? 전치사로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맥 잠깐 볼까요? 자, 카터스는요. remind,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자, 인턴들한테 뭐 하라고? 투이야를 하라고. 사실 우리 remind는요. 그 안에 must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7 지문에서 remind가 포함된 문장 발견하면 무조건 그 문장 주시하셔야 돼요.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자, 뭐 하라고 이제 상기시켰나 봤더니요. 제출해라. 그들의 데일리 리포트를.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의 근무 후에. 그러니까 그제 근무한 다음에 매일 어떤 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했다? 상기시켰다. 그러니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런 얘기가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맥 보시고 적절한 전치사 after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어떤 사건 후에 아니면 그렇죠 어떤 뭐 특정한 일이 발생한 후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약간 문맥을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왜냐면 보기 4개가 전부 다 전치사였기 때문에. 자, despite 같은 경우는요 앞뒤가 뭔가 대비를 이룰 때 쓰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문맥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despite는 탈락입니다. 넘어갈게요. 104번 문제. 자, 이거는 역시 동사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문맥과 어법에 맞는 걸 선택하는 거 그게 중요했어요. 보기 4개가 다 다른 동사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자, 거기 문장에 전치사 from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from이랑 어울려서 적절한 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정답 by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영어 동사마다 결합한 전치사가 다르죠. 참고로 이 from이랑 잘 함께 쓰이는 동사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자, 나에게 없는 뭔가를 외부로부터 얻다, 받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들은요. 이렇게 from이랑 친해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구매하는 것도 어때요? 나한테 그것이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사오는지 이 출처를 나타내는 from하고 되게 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아래쪽은 이제 캠브리지에서 제가 이 by를 검색한 건데
by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전치사 promise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요. 자, 우리는 항상 구매합니다. 자, 종이를 구매해요. 누구로부터 구매하죠? 똑같은 공급업자한테서 구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종이를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동사 중에서 나에게 없는 뭔가를 외부로부터 얻다, 받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은 이 출처를 뜻하는 이 전치사 프롬하고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뭘까요? 이게 쓰임새 규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사를 공부할 때 어떤 전치사랑 결합해서 쓰이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문제 풀 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4개가 다 다른 동사 구성되어 있었지만 4개 중에서 유일하게 이 전치사 from과 결합해서 적절한 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건 by에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다른 동사로 보기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한국말로 해석하라는 뜻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문맥을 보고 그리고 어법을 보고 거기에 맞는 정답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105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ed 형태의 독립된 형용사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영어 이제 우리가 형용사 중에는요, 이렇게 끝에가 이제 ed로 끝나도 독립적으로 사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빈칸 뒤에는 이렇게 사람 명사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험이 풍부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빈칸 뒤에 사람 명사하고 어울려서 맥락을 잘 이끌 수 있는 거. 그래서 과거 분사 형태 형용사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래쪽에 가보시면요. 이건 제가 이제 검색한 건데 옥스퍼드에서 이렇게 열쇠 표현이 있으면 옥스퍼드죠. 자, 이렇게 ed 형태인데 어때요? 뒤에는 사람 명사 꾸미는 거 보이시죠? ed 형태인데 독립된 뭐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아래쪽에 이건 좀 참고하시라고요. 우리가 be looking to do something 하면요. 뭐뭐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의미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보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 문장에 be look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보이시죠? 그래서 고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굴 고용할 계획이죠?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들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문맥이 형성되는 거죠. 이런 걸 내가 근데 평상시 파생어를 찾아보지 않으면 이것이 독립된 형용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찾아보는 습관. 그럼 이제 시험장 가서 고민 없이 정답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106번 문제. 각기단 4개의 명사로 보기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빈칸 앞에 있는 이 residential이라는 형용사하고 어울려서 적절한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properties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collocation. 함께 위치하다. 그러니까 서로 짝이 되는 표현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쉽게 정답 선택이 가능해요. 분명히 4개가 다 다른 명사였으나 빈칸 앞에 residential이라는 이 형용사와 결합하는 거. 4개 중에서 뭐 정답 property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아래쪽은요. 롱맨. 롱맨 사전의 장점은요. 이 콜로케이션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이번 시험에 나온 게 뭐예요? residential property. 근데 이 앞에 있는 commercial property도요. 이것도 기출 표현이에요. ETS가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낼 수는 없습니다. ETS는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의 사용자죠. 그들이 영어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원리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토익은 누가 풀어도 답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ETS가 마음대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전 세계 영어 사용자 모두의 공통 자산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원칙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0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또 많이 나와요. 이게 자동사 다음에 이제 전치사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제 뭐 넣는 거죠? 부사. 자, 저는 여기다 이제 reply를 썼지만요. 실제 시험에서는 reply의 동의어 respond가 나왔습니다. respond도 우리가 자동사죠. 그래서 이제 자동사하고 결합하는 이제 전치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빈칸 주고 뭘 선택하는 거죠? 부사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reply하고 실제 시험에 나왔던 respond는요. 둘 다 목적어나 보를 가질 수 없는 자동사죠. 자, 그래서 여기는 무슨 자리죠? 바로 빈칸은 부사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쓰임새를 알면 좋아요. 아래쪽에 쓱 내려가서 볼게요. reply to 다음에는 사람 명사, 사물 명사 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올 수 있냐면 이렇게 부사 같은 것이 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가보시면요. Oxford collocation 나오죠. 자, 뭐랑 친하대요? 요 reply가 뭐랑 친하다? 여기 directory하고 친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번 시험에서 directory가
답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콜로케이션 관계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리스판드도 실제 시험에서 리스판드가 나왔다고 했는데 리스판드도 다이렉트하고 서로 짜게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ETS가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죠. 이 보기 4개를 갖다가 전부 다 다른 부사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방금 사전에서 리플라이가 뭐하고 서로 짜게 된다? 다이렉트리하고 짜게 되는 걸 직접 봤잖아요. 그럼 이제 설사 ETS가 4개의 보기를 다 다른 부사로 구성한다 해도 우린 정확하게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걱정 없이 시험장 가서 빠르게 정답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사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걸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전치사랑 결합하는지 그것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지금 현재까지 시험에는요. 자, reply하고 respond는요. 자동사로만 나왔어요. 근데 reply하고 respond 둘 다 대절과 결합하죠. 그땐 타동사예요. 아까 우리 말하다 동사 중에서 say 다음에 대시 있었죠? 똑같아요. reply, respond는 우리가 답변하다, 즉 말하다류의 동사죠. 이렇게 말하다류의 동사들은요. 대수로 시작하는 명사절과 결합이 가능할 때가 꽤 많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reply하고 respond는 가능해요.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는요. reply that 주어 동사, respond that 주어 동사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ETS가 내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까지 알고 시험장 가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 강의 듣고 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요 리플라이를 또 찾아서 혹은 리스판드까지 찾아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정답 선택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108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 여러분들 보기 4개 중에서 사실 전치사는 2개밖에 없었어요. 108번 문제. 보기 4개가 다 전치사는 아니었습니다. 부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2개가 있었어요. 근데 빈칸은 문장 맨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 더 플러스 명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except는 탈락이에요. except는요. 문장 맨 앞에서 그렇죠? 이렇게 바로 뒤에 명사가 있잖아요. 쓸 수 없어요. 선생님, 저 except 문장 맨 앞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명사 있을 때. 아니에요. 그때 except 단독이 아니라 아마 for가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 맨 앞에 except를 쓸 수 있는데 그 뒤에 곧바로 명사가 오잖아요. 그때는 except 단독만 쓰면 안 되고요. except for라고 하셔야 돼요. 그 규칙이에요. 결국 이제 ETS는요. 보기 4개를 줬지만 사실상 거기서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는 그쵸? 전치사는 사실 withOut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빈칸대에 위치했던 the consent는요. without하고 서로 콜로케이션 관계 있었죠. 그래서 CEO의 동의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policy가 cannot be implemented. 실행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문구는요. 되게 흔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콜로케이션 해놨죠. 아래 잠깐만 보실래요? 자, consent를 이렇게 찾았고요. 숫자 붙어 있죠. 롱맨을 검색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었는데 숫자가 붙어 있으면 겉모습은 똑같지만 품사는 다양하다. 여기 보면은 noun하고 uncountable, 불가산 명사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어때요? without the owner's consent요. 이 without과 consent가 되게 친해요. 자, 근데 봐요. 영어에서 소유를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명사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번 시험에서처럼 전치사 of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하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봐요. 지금 우리가 본 거 요거는 지금 롱맨이고요. 요 아래쪽에 추가 예문은 옥스퍼드인데요. 보세요. 이때도 without 다음에 the consent of somebody 보이시죠? 그렇죠? 사전 승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질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요. 요거는 제가 롱맨에서 except를 찾은 건데 보세요. 자, except는 이용됩니다. When saying that 여기도 대시 있네요. A statement does not include a particular person or thing이요. At the beginning of a sentence 문장 맨 앞에 쓸 때 그때는요. You must use except for라고 나오죠. Not just except 어디 앞에서? 명사 앞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장 맨 앞에서 except를 본 적은 있을 텐데 그 뒤에 곧바로 명사가 있는 경우는 except 단독이 아니라 except for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번 시험에 분명히 빈칸 뒤에 곧바로 명사 consent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except 단독으로는
그 빈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니까 제가 다시 클리어 하고요. 자, 정답 뭐가 된다? 정답 without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정교하게 완벽하게 알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without과 the consent가 서로 짝이 돼서 쓰는 걸 본 적이 있다면 역시 또 고민 없이 그렇죠? 1초 만에 정답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에 사전을 보는 것이 귀찮고 그렇죠? 평상시 공부할 때 사전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게 귀찮고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 두시면 언제 편하죠? 시험장 가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경쟁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악착같이 그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109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독특했어요. 뭐 이제 소대꾸문을 묻는 거였죠. 지난 시험에도 또 소대꾸문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내진 않았어요. 우리 소대꾸문은요, 뭐뭐 하기 위해서 보통 목적을 나타내죠. 그리고 뒤에는 조동사 can이나 may나 will이 쫓아옵니다. 과거의 때는 could, might, would가 쫓아올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대꾸문에서 처음 나오는 패턴 같아요. 이렇게 so가 있는 자리만 빈칸 만들고 우리가 소대꾸문을 출제한 것은 제 경험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대꾸문을 묻는 문제 바로 전 시험에도 나왔고요. 그때도 제가 이거 보여줬어요. 이건 이제 캠브리지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so that과 뭐가 있죠? in order that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so that이 훨씬 더 많이 흔하게 이용되는 거고요. in order that은 더 단어가 3개니까 그렇죠? 좀 더 격식 차린 표현이고요. 그만큼 좀 덜 쓰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뭐랑 같이 쓰죠? 이렇게 조동사들과 이런 조동사들과 같이 씁니다. I will go by car 나오죠? 그 다음에 so that 다음에 여기도 can이 있죠. 사실 원어민이요. can과 could를 가장 많이 써요. 더 많은 짐을 가져가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거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합니다. 더 많은 짐을 가져가기 위해서 나는 차로 갈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o that 구문 뒤에는 조동사 can, may, will 과거의 때는 could, might, would 같은 조동사가 온다는 거 거기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에 너무나 또 자주 나왔던 이 so that 구문이 또 나왔습니다.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0번 문제. 자, 이것도 사실 콜로케이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제 앞에 빈칸 앞에 타동사 프로바이드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명사 목적어 자리인데 복에는 명사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시스턴스는 불가산 명사. 즉 셀 수 없으니까 앞에 관사 쓸 필요 없고 뒤에 복수 형태 못 만들죠. 하지만 어시스턴트는 가산 명사죠. 가산 명사는 문장에 나오면요. 반드시 단복수 표시를 해야 돼요. 앞에 관사를 쓰든지 뒤에 복수 형태 표시하든지. 근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답. 정답 물어간다. 불가산 명사 어시스턴스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이것도 콜로케이션. 이번 시험에 콜로케이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아래 가시면요. 역시 롱맨입니다. 자, 롱맨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요? 콜로케이션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요거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단복수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무슨 명사죠? 불가산 명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표현들이 시험에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표현도 기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뭐가 나왔다? Provide assistance. 자, 제가 이거 왜 확인한다고 그랬죠? ETS가 보기 4개를 다 다른 명사 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거기까지 대비하는 거예요. 다 다른 명사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거 본 적이 있다면 설사 보기 4개가 다 다른 불가산 명사 있어도 provide하고 뭐가 짝꿍이다? assistance가 짝꿍이니까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넘어갈게요. 111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상 콜로케이션. 근데 이제 문장에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은요. 그걸 중심으로 전후 문맥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original pric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 기간이 끝난 후에 원래 가격으로 그렇죠? 다시 그렇죠? 이 가격표가 붙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original prices. 그래서 접속사가 포함된 문제는 접속사 중심으로 전후 관계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다 after 썼지만요. 실제 시험에서는 after 말고 once가 쓰였습니다. once. 근데 자, once가 그 안에 after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자, once는 부사절 접속사일 때요. after 아니면 as soon as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은 걸 쓰지 않고 뭘 썼다? 대신 after를 쓴 것뿐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실래요? The price reduced by 20% is 이건 이제 파운드죠. 36파운드요. Find the original price. 이거 사실 수학 문제예요. Find the original price. 자, 퍼센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래 값을 찾는 그런 문제죠. 아마 우리 학생들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한국말로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전에 똑같은 예문이 없길래 제가 따로 검색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수학 문제에 오리지널 프라이스란 말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112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좀 독특했어요. 사실 이 비교급 강조의 뜻은 much가요. much better에서 이 비교급 표현 보통 앞에 쓰잖아요. 근데 이제 문장 맨 뒤에 나왔던 거예요. 자, anyway, 우리한테 뭐가 필요했다? 비교급 강조부사가 필요했다. 그 정답 뭘로? much로 갑니다. 굉장히 독특한 유형이고 저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옆에 보면 이렇게 비교급 강조부사 대표적으로 보이시죠? 요 정도는 숙지하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 가서 이제 롱에서 제가 much 검색한 겁니다. 부사라고 나오고요. 자, 보시면 이제 비교급 표현들 많이 보이시죠? 이렇게요.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할 때 우리가 뭘 쓴다? 우리가 much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강조하죠?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파트 7 질문에서 이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 포함된 문장 발견하면요, 그 문장을 굉장히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왜냐? 중요한 내용이니까. 쓸데없는 내용을 강조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파트 5는요, 뭘 위한 기초 작업이다? 파트 7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잊지 마세요. 113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ing하고 ed가 또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 그렇죠? 자, 근데 사실 봐요. ing라는 것은요, 우리가 능동과 진행의 개념이고요. ed는 어때요? 수동과 완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 만들 때 비동사 다음에 뭘 써요? 과거분사, pp. 그렇죠? 완료 시제 만들 때 have 다음에 pp 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웹사이트가 스스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개선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답 뭐로 가셔야 돼요? 수동의 개념을 갖고 있는 improved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답이 되는 문제였죠. 웹사이트가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보통 인간이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개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어떤 행위의 객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수동의 개념을 갖고 있는 요 improved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거죠. 근데 제가 비슷한 걸로 여기 enhanced security 보이시죠? 강화된 보안. 이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안이 자기 혼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통은 인간이겠죠, 인간에 의해서 강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의 개념을 갖는 이 과거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적절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가보시면요, 심지어 이 improved는요, ed 형태지만 이렇게 사전에 독립된 형용사로 나와 있어요. 보통 어디 쓴다? 명사 앞에 쓴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요. 명사 앞에서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서 이런 식으로요. 뜻은 뭐죠? better than befor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게 찾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니까. 자, 넘어갈게요. 114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문맥을 좀 보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법도 보셔야 되고요. 사실 빈칸 뒤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something. 자, something은 사물 명사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신 영화를 뭐 한다? 홍보한다라는 문맥으로 가는 게 적절했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 시험에는 영화가 아니었고요, 다른 게 있었어요. 쿡북, 요리책. 그렇죠? 네, 요리책을 갖다가 홍보한다. 이런 문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에 encourage는 어때요? encourage는 somebody, 사람 명사 목적어가 오죠. 그러니까 왠지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요, promoting 다음에 뭐가 오죠? 이렇게 something이 올 수 있고요. encourage 다음에 뭐가 온다? 사람 명사. 대표적으로 encourage는 오형 구조일 때 어떻게 쓰죠? encourage somebody to 부정사. 이 패턴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기가 다 다른 동사의 ing 형태였지만,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이제 어법과 문맥을 고려했을 때 정답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다? 프로모팅밖에 없었던 거죠. 요거 말고 보기에요, encourage 말고 instructing도 있었는데요, instruct도 마찬가지예요. 뒤는 사람 목적어 somebody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이 빈칸 뒤에 위치한 이 사물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4개 중에서 사실상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encouraging과 instructing은 어차피 탈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쓰임새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만큼 문제 풀 때 정답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과 어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쓱 가보니까 어때요? 자, promote 다음에 이렇게 something이라고 나오죠. 여기 이제 보니까 promote 다음에 뭐가 있죠? new album. 실제 시험에 뭐가 있었다고요? 쿡북, 요리책. 그렇죠? 요리사가 요리책을 새로 쓴 거를 갖다 이제 홍보하는 거였어요. 문맥은 그랬습니다. 자, 제품. 사실 앨범도 제품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보여준 요 영화도 사실 뭐예요? 이것도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포괄적인 것은 이제 프로덕트라는 것이 여기 쓰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실제 시험에 뭐가 나왔다 했죠? 쿡북이요. 그 마침 롱맨에서 제가 프로모트 검색하니까 프로모트 허 뉴북이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문은 내가 많이 본 적이 있다면 좋은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제가 프로모트 찾은 건데 help sell a new product 필름. 필름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문에 뭐가 나왔죠? 북. 실제 시험에 뭐가 있었다고요? 쿡북, 요리책이요. 그러니까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시면 시험장 갔을 때 되게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15번 문제. 자, 요거 약간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정답 뭐였죠? 정답은 since. 그죠? 자, since는요. 전치사, 접속사, 부사 다 되죠? 네. since 다음에 이번에는 beginning에서 이렇게 ing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동사의 ing,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있었죠? 분명히 목적어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저 뒤에 주어 나오고 현재 완료. 자, since는 뭐뭐 이유로일 때요. 이렇게 현재 완료 시하고 친하죠. A situation has continued from then until now. 즉 과거 시점, 그렇죠? 그때부터 그 이후로. 근데 우리가 현재 완료 언제 쓰죠? 어떤 일이 과거에 발생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이어질 때. 네. 근데 since의 뜻이 뭐라고요? A situation. 그렇죠? 네. has continued from then until now. from then until now.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요. 이거 지금 잘못됐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과거분사, 현재분사 차이점을 묻는 건 아니었죠. 자, 이거 지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롬이 왜 안 되냐? 요 아래쪽 잠깐 볼게요. 일단 그 전에 제가 since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since는 보통 이용돼요. 무엇과 함께 현재 완료 혹은 과거 완료 시제와 함께 이용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from a time in the past, 과거 시점부터 until a later past time 이렇게 나오죠. 혹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앞에는 현재 완료. 여기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앞에는 현재 완료. 보이시죠? 자, 이것도 사실상 과거 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침 식사 이후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아래쪽에 보이세요? since 다음에 ing 이렇게요. 보이시죠? 역시 C는 뭐예요? has been working. 현재 완료. 진행이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그렇죠? 그는 은행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한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래쪽 보시면 제가 뭘 찾은 거죠? beginning. 근데 어때요? from the beginning. 이때 beginning은요. 사전에 독립해서 올라가는 독립된 명사예요. 여기 보이시죠? from beginning to end요. 그래서 우리가 beginning이 단독 명사 쓰일 때요.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이때는 이 녀석이 명사니까 뒤에 따로 명사 목적어가 쫓아오지 않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요. beginning이 이거 단독 명사 아니었습니다. 동사의 ing였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명사 목적어가 또 올 수 있었어요. 실제 문장 구조하고 또 동일한 구조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봤던 문장 구조하고. 그래서 이제 from은 이제 그럴듯했지만은 사실상 그렇죠. 주어진 문장에는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치? 이런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는요, from하고 beginning이 같이 쓰는 걸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약간의 혼란을 느낀 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노리고 ETS가 이 복에다가 이 from을 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정답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16번 문제. 자, 이 문제 사실 콜로케이션 문제예요. 선생님, 보기 중에 부사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클리어도 부사가 됩니다. 근데 부사할 때 뜻은 어디어디에 떨어져, 어디어디에 닿지 않게 이런 뜻이 있어요. 클리어가 부사할 때. 주어진 문맥과는 상관없었고요. 자, 빈칸 되는 define이 있었죠. 정의하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영어 어휘 중에 동사 중에요. 말하다류의 동사는요. 이 clearly하고 되게 친해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 명확하게 말하는 거 어때요? 되게 자연스럽죠. define 자체도 뭐 하는 거죠? 정의하다. 즉 말하다류의 동사죠. 네. 그래서 이제 이 clearly가 빈칸 뒤에 있던 define한 녀석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사전 보시면요. 보세요. clearly defined. 여기 보이시죠? 요건 이제 옥스퍼드예요. 열쇠 표시 보이죠? 네. 자, 이걸 제가 왜 찾았다고 했죠? 이걸 찾아서 확인해야지 설사 ETS가 보기 4개를 다 다른 부사를 줘도 우리가 흔들지 않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되게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부사는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콜로케이션 문제에 해당된다. 넘어가겠습니다. 117번 문제. 자, 이것도 사실 콜로케이션이에요. 이번 시험에 콜로케이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require authorization from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from 이하로부터 승인을 필요로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가서 곧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건 둘 다 옥스퍼드입니다. 자, 옥스퍼드에서 제가 이렇게 authorization을 찾았더니 자, 동사, 어떤 동사? need, require 나와 있죠. 그래서 require authorization. 그러니까 서로 잘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콜로케이션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추가 예문 extra examples에 있었던 건데요. 보세요. require 다음에 불가사명사 authorization, 그 다음에 from, the minister라고 나오죠. 이렇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계획 변경은요, 저 승인을 갖다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승인이죠? 미니스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장관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짝이 돼서 쓰이는 표현을 내가 본 적이 있다면 그만큼 정답 선택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authorities라는 명사가 또 있었으나 주어진 그렇죠? 문장에는 어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A. authorization이 정답입니다. 굉장히 격식 차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할 때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문어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118번 문제. 자, 이건 우리가 both A and B 상관 접속사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both로 갑니다. 분명히 주어진 문장에는 and가 있었어요. 그래서 either A or B 아닙니다. and가 있었기 때문에 both A and B로 가는 거예요. 상관 접속사. 이런 상관 접속사는 내가 정확한 쓰임새 패턴만 알고 있다면 정말 해석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정답 선택이 가능하죠. 이 문제 시험장에서 해석해서 풀었다면 우리 학생들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 제가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자, 아래쪽에 가보시면요. 롱마에서 제가 both A and B 찾은 거예요. 언제 이용된다? 강조할 때. 강조할 때요. 자, 사실 both A and B는요. 등위 상관 접속사라서 both하고 and 사이에 동등한 위상을 갖는 표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동사 보이시죠? 그렇게요. 그래서 동등한 위상을 갖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위치시켜야 되고 중요한 건 사실 이 both A and B에서 both는 사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왜 썼을까요? 강조하려고 쓰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네. 그래서 왜 강조할까요?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파트 7 질문에서 both A and B가 포함된 문장 발견하시면요. 무조건 그 문장 주시하셔야 돼요. 대부분 정답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넘어갈게요. 119번 문제. 자, several more. 자, 지난 시험에도 several이 또 단독으로 대명사로 출제돼서 약간의 혼란을 줬는데요. 이번에도 several more라는 일종의 뭐예요? 콜로케이션. 당연히 뒤에는 복수명사 와야죠. 그렇죠? 사실 이제 한정사 두 가지가 있었어요. another도 한정사인데요. 뒤에는 뭐가 오죠? 얘는 on 플러스 other니까 단수가산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빈칸 뒤에 복수명사는 결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가 답이었다? 여러분들, several이 답이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several more 보이시죠? 뭐 당연히 뒤에는 복수명사 와야 되고요. 바로 전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예요? several이 단독으로 대명사로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었죠? 요게 바로 전 시험에 나왔던 녀석이고요. 이번엔 뭐가 나왔다? 바로 several more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 사전은 옥스퍼드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의 소리가 예문 중심의 학습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several은요, 불특정한 숫자지만 최소한 more than 2, 즉 3개는 있어야 되는 거죠. several이 한정사일 때 뒤는 복수가사 명사 이렇게 올 수 있고요. 아니면 several of 패턴, 대명사. 보통은 이 두 가지 패턴이 많이 나왔는데요. 바로 전 시험에 several 단독으로 뭐가 됐다? 단독 대명사. 그렇죠? 자, 주어진 문장에서 이 대명사 several을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뒤에서 several 뒤에다 photo라고 쓸 필요 없었던 거죠. 단독으로 several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번 시험 뭐가 나왔다? several more라는 이 표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콜로케이션. 우리가 한정사의 쓰임새도 알아야 됐지만요. 역시 내가 본 적이 있다면 쉽게 정답 선택하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 1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콜로케이션이에요. 와, 진짜 콜로케이션 문제 많이 나왔죠. 빈칸 뒤에 candidate 있었죠? ideal candidate. 역시 본 적이 있다면 고민 없이 선택이 가능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기가 전부 다 다른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슬쩍 내려서 보면요.
요거는 이제 옥스퍼드예요. 옥스퍼드 사전에 ideal candidate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거 제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예문을 본 적이 있다면 정답 선택이 그만큼 쉬워져요. 그럼 거기 entire는 왜 안 되냐? 자, entire는 전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요것만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The entire staff. 전체 직원은 동의했다. 어때요? 이 스태프는요, 이 안에 한 명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직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ntire staff란 말이 되게 잘 어울리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은요, 빈칸대에 뭐가 있었죠? 단수 형태의 사람 명사, candidate가 있었어요. 이번 시험 뭐가 있었다? 단수 형태의 명사, candidate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entire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한 명의 후보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타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으로 간다. 아이디어로 가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자, 넘어갈게요. 121번 문제. 빈칸 앞에 a great dealof가 있었죠. 이거 뒤에는 불가산 명사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수 형태 표기가 된 명사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었고요. 정답 A가 됩니다. 자, 불가산은 말 그대로 셀 수 없기 때문에 앞에 관사를 쓸 수 없고요. 부정관사 있죠. 쓸 수 없고요. 복수 형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량 표현 a great dealof를 알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뭘 선택해야 돼요.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는 flexibility를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자, 관건은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에 great 혹은 good deal of라는 이런 표현이요. 뭐랑 어울린다? 불가산 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 great 혹은 good deal of라는 표현은요. is not used with nouns in the plural. 복수 형태의 명사와는 쓰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don't say a great deal of people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요. 근데 참고로 이제 a lot of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요. 복수가산, 불가산 모두 가능해요. 예. 여기 슬쩍 키워볼까요? 복수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모두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원어민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번 시험에 나왔던 빈칸 앞에 있었던 great deal of는요. 뒤에 뭐만 온다? 불가산 명사만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혹시 또 모르니까 찾아서 봤더니요. flexibility에서 불가산 명사 정확히 나와 있죠? 저는 이렇게 항상 확인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 혹시라도 우리 학생분들한테 제가 또 잘못된 정보 제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이번엔 이제 122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상 뭐예요? production cost라는 콜로케이션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화를 통해서 뭐 한다? 생산 비용을 절감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실제 문맥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수용하셔도 괜찮아요. 다 다른 명사가 있었으나 그렇죠? 우리는 뭘 선택한다? production cost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아래쪽에 가보시면요. 역시 옥스퍼드에 여기 그대로 나오죠. production cost라고 나와 있죠.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예문 중심의 학습. 그럼 이제 시험장 가서 우리 학생들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경쟁력 갖추고 꼭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이거 돈과 관련된 진술이죠. 자, 우리 파트 7에서 돈과 관련된 진술이 포함된 문장은 대부분 출제 포인트. 잊지 마세요. 파트 7 지문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어떤 종류라도 그 안에 포함된 돈과 시간 관련된 정보가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은 123번 문제. 자, 요거 우리 문장에 동사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사실 주어진 문장에는 동사가 없었어요. 자, 동사가 없었기 때문에 동사 선택해야 되는데 동사 중에 하나는 복수였고 하나는 단수였습니다. 역시 앞에서 봤던 스위치하고 똑같은 녀석이죠. 이번에도 역시 주어는 뭐였죠? 단수였기 때문에요. 정답 뭐로 간다? was needed.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실 뭐 능동태, 수동태 따지는 문제 같았지만 사실상 아니었어요. 스위치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는 실제 시험에서 뭐가 없었다? 동사가 없었다. 근데 주어는 뭐였다? 주어는 단수였다. 그래서 복수동사는 탈락이고 유일한 단수 형태의 동사 이렇게 수동태 구조. 자, was needed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동사 형태의 문제 따질 때는요. 자, 주어하고 동사의 스위치. 그렇죠? 이건 이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따지는 거죠. 그다음에 자, 타동사일 경우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건 뭐예요? 태일치요. 수동태냐 능동태냐 따지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시제일치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일치까지 갔을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동사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124번 문제. 자, 이 문제 사실상 콜로케이션이에요. 이것도요. 근데 이건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즉 증감 동사하고 뭐가 어울리죠? considerably가 짝꿍이죠.
네. 그럼 여기 사실상 increase가 있어도 어때요? 네, 정답은 considerably가 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어떻게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용이 상당히 줄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해도 이상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건 제가 뭐 찾은 거예요. 이제 콜로케이션 옥스퍼드에서 제가 decrease를 검색했는데요. 뭐랑 어울린다? decrease가 considerably하고 어울린다라고 딱 나와 있죠.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considerably가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확신을 가지고 가서 정답 선택할 수 있어요. 결국 이것도 그래요. 보기가 다 다른 4개의 부사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내가 이걸 본 적이 있다면 사전에서 미리 본 적이 있다면 정말 하나하나 보기를 갖다가 빈칸 넣어서 해석하는 거 없이도 정답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125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비동사 뒤에 우리가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2개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댑테이션은 명사인데요. 비동사 뒤에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주어하고 무슨 관계? 동격 관계. 하지만 동격 관계는 성립 불가능. 그래서 주어의 상태에서 순하는 형용사를 갖다가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명사보어는 주어랑 동격, 형용사보어는 주어의 상태에서 순. 그래서 모든 마케팅 계획들이 그렇죠? 다른 지역 시장에서 어떻게 적응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다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썼지만 어댑터블 하다는 얘기는요.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실제 시험에서도 different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제 문맥을 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자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였다? 형용사 어댑터블. 정답 비동사 뒤에서 형용사 보어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126번 문제. 여기 then이 있네요. 자, 이거 예전에 제가 필요 충분 조건 말씀드렸는데요. 자, 문장에 then이 있으면 반드시 비교급 표현이 필요하죠? 네. 근데 비교급 표현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뒤에 꼭 then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문장에 then이 있다? 그럼 반드시 비교급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 뒤에 then이 있었기 때문에 자,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비교급 표현 뭘 선택한다? higher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죠. 사실 제가 재밌었던 건 이 보기에 이 접속사 whether가 있었거든요. whether. 근데 whether도 끝에가 뭘로 끝나요? er로 끝나죠. 사실 그걸 보면서 조금 피식 웃었어요. 아, 설마. 그쵸? 예. whether라는 접속사를 또 비교급 표현으로 착각하는 분은 없는 걸로 믿고 싶습니다. 네, 어쨌건 그쵸? 그래서 ETS가 뭔가 혼란을 주기 위해서 er로 끝나는 whether라는 접속사를 써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정답은 higher. 유일한 비교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가서 이것도 보시면요. then 나오죠? 얘는 건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then이 있으면 어때요? then이 있으면요. 앞에 반드시 뭐가 있죠? 이렇게 비교급 표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제 이런 어법을 알면은 내가 역시 또 해석 없이 정답 선택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해석하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자, 127번 문제. 정답은 keep up with. 자, 이거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이거 정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수업 때 정말 진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빈칸 이해할 것을 어떻게 한다? 따라잡는다. 그러니까 보조를 맞춘다는 얘기죠. 보조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좀 보셔야 되는 거죠.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 뭐로 간다? 정답은 A로 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또 발견했는데 이것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 제가 지금 정신이 뭔가 없나 봐요. 네. 그래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keep up with가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래쪽 잠깐 가서 옥스퍼드 예문제 볼게요. keep up with something. 자, 제가 여기다 이제 something만 써놨는데요. keep up with 다음에 somebody 올 수 있어요. somebody 사람 명사 있을 때는요.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keep up with something일 때 보세요. to learn about 혹은 be aware of 이것도 기출이죠. the news current event 나오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자, she likes to keep up with the latest fashion이죠. 자, 이런 분들이 뭐 하면 될까요? 패션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이제 최신 패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쵸? 알고자 하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신 패션과 함께 이렇게 보조를 맞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최신 패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그쵸? 내 머릿속을 그런 소식들로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거 내가 알고 있으면은 주어진 문맥 보고 정답 뭘로 키버비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자, 실제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하고 그대로 똑같이 살려서 지금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고요. 네. 자, 계속 가볼게요. 128번 문제. 자,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빈칸 뒤 동사 receive가 있었죠. 실제 똑같이 receive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사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되게 간단한 문제였죠. 128번 문제 치고는 되게 간단했어요. 보기 4개 중에서 부사는 뭐밖에 없었다? consistently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런 거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평상시 무조건 모든 걸 해석하는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시험장 가면 이걸 해석하게 돼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시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ETS가 좋아하겠죠.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기본 기능 뭐죠? 동사 수식은 뭐죠? 바로 부사. 부사의 기본 기능이 뭐다? 바로 동사 수식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녀석도 나름 ETS가 그쵸?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그런 함정 보기를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쿼터리 하니까 끝에가 보통 ly로 끝나면 뭐라고 생각하죠? 보통 부사고 생각하죠? 하지만 쿼터리는요, 부사, 형용사, 심지어 명사도 가능해요. 명사 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절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이 4계절이니까 4번이죠. 매달 나오는 것을 우리가 월간지라고 하죠. 쿼터리 하면 뭐예요? 개간지. 제가 쓸까요? 이렇게 계절 사이사이에, 즉 1년에 4번 나오겠죠. 그 자체가 명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ly로 끝나면 이제 부사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빈칸 뒤에는 리포트는 뭐가 있었죠? 명사. 부사는 명사 수집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혼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쿼터는 뭐다? 형용사도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쿼터 리포트한 표현도요. 밑에 보시면 이제 콜린스 코빌드의 콜로케이션이라고 나오죠. 되게 흔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 지금 쿼터리 1에서 형용사 부사 나와 있죠. 근데 쿼터리 2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noun, 명사하고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요거 시제가요. 제가 시제로 이렇게 써놨죠. 시제. 현재 시제였거든요. 우리 현재 시제 언제 쓰죠? 습관적, 반복적. 그쵸? 네, 그런 행위를 나타낼 때요. 그것도 우리가 사실상 포인트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가서 우리가 롱메에서 쿼터리 보시면요. 봐요. 여기도 현재 시제죠. 우리는 출간합니다. 쿼터리 저널을요. 쿼터리 저널이니까 이 저널은 얼마만에 한 번씩 나올까요? 계절 사이사이. 즉 1년에 4번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the rent is payable quarterly. 오, 여기도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 보이십니까? 이때는 뭘 썼을까요? 주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어. 이런 뭐예요? 당연히 이건 이제 부사로 쓰인 거죠. 근데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니까 현재 시제하고 되게 잘 어울리죠. 그래서 주어진 실제 문제에서도 동사의 시제가 현재였거든요. 그 빈칸 뒤에 리포트한 명사하고 어울리고 시제까지 적절했죠. 정답 뭐로 간다? quarterly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지막 130번 문제입니다. 자, 문맥 파악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그래도 나름 130번에 걸맞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실제 시험에서 문장 길었죠? 여기도 문장 길죠? 실제 시험에서 문장 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 사이에 and가 있었고요. 실제로 give examples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worldwide 썼죠. 네, 여기에 상하는 표현이 실제 시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고려해서 뭘 선택하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내슨신을 설명할 겁니다. 그렇죠? 기술 시장의 세계화를. 그렇죠? 그리고 뭐 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제공할 겁니다. 이런 얘기죠. 뭐에 대한 예죠? 회사인데 어떤 회사인지 관계대명사 꾸미고 있죠. 실제 문맥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Have expanded their operations. 영업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회사를 예로 제공할 겁니다. 자, 이것들을 예로 제공한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화를 말하는 거죠. 그 뒤쪽에 그래서 우리가 월드와이드 이런 것도 이제 문맥상 힌트였고요. 여기에 상응하는 표현이 실제 시험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고려해서 정답 뭐로 간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인터프리테이션 전혀 문맥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접속사가 있으면요. 그 접속사를 기준으로 전후 문맥 파악하는 것이 사실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가서 글로벌라이제이션 한번 살펴보는 거죠. 얘도 뭐다? 불가산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The process of making something such as a business operate in a lot of different countries라고 나오죠. All around the world 이렇게요. 이게 뭐예요? worldwide지 뭐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주어진 문장 속에 문맥상 힌트가 존재했고요. 그걸 보고 정답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130번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중간에 우리 학생분들한테 뭔가 이제 PPT, 그쵸? 조금 이제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있었죠.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거 제가 오늘 꼭 찍어서 제공하고 싶어서 이번에는요 좀 빨리 제공하고 싶어서 제가 좀 서두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또 우리가 하는 이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학생분들 반드시 행복하셔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네,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우리 학생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꼭 같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성재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